4억 원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예전에 뭐 코인 망했다, 뭐 코인 끝났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하락장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테더가 1,500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안 사거든요. 그냥 네. 테더 있어도. 그럼 사볼까 해서 샀어요. 지금 마이너스 70%.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단독 채굴로 4억 원에 달하는 그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하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 보고 나도 채굴 할 수 있을까? 해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 채굴이 얼마나 좀 효과적인지, 정말 개인이 4억 원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채굴TV 장재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블록미디어 출연은 처음이신데 아,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채굴TV를 운영하고 있고 채굴 관련 일이라면 물불로 안 가리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블록미디어는 예전부터 웹사이트 때부터 많이 받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반가워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실물이 더 예쁘세요라고 말씀해주신 첫 게스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코인은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니라서 요즘 인공지능 좋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서 네. 한 권을 만들었고요. 뭐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 나도 책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막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AI가 알아서 문장으로 다듬어 주는 문장으로 거죠.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많이 발전했구나. 네. 그래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인은 죽지 않는다. 어떤 내용인가요? 말 그대로 코인은 안 죽거든요. 예전에 뭐 코인 망했다, 뭐 코인 끝났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하락장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뭐 채굴을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적었고, 그리고 그냥 조금 지루한 내용도 있어요. 코인 역사 같은 거 그런 내용 조금 적었고요. 그래서 제 마인드가 조금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사면 팔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도 여쭤봤는데 혹시 그러면 채굴을 한 것 외에는 뭐 거래를 안 하세요? 이런 거 여쭤봤더니 그냥 애초에 거래 자체를 잘 안 하신다고. 코인을 한번 사면 잘 안 팔고요. 거래 내역도 보면 사람들 보통 거래 내역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뭐 몇 달에 하나 있고 뭐 이래요. 주로 이제 아니면 해외에 결제 대금 전송할 때 테더로 전송하는 그런 내역들이 많고, 뭐 아니면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코인을. 그래서 테더가 1,500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비트에. 제가 잘 안 사거든요. 그냥 네. 테더 있어도. 그럼 사볼까 해서 샀어요.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근데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큰일 나가지고 비트코인의 수익을 알트코인이 넘어섰어요. 알트의 손해가 넘어서서 네. 저는 뭐 한 4년 후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려고요. 저도 99%까지 마이너스를 봤기 때문에 네. 70%는 우습죠. 70%면 뭐 며칠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갭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윤님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저런 거 좀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코인보다 블록체인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이제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네. 지금은 뭐 블록체인이고 코인이고 뭐 어떤 코인을 공부하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멘탈, 이 코인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고 클릭 한 번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찾아가야 되고 매수자를 찾아야 되고 수수료를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코인은 안 그러니까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멘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재윤님이 추천하시는 멘탈리티는 어떤 건가요? 왜냐면 보통 그 멘탈을 좀 굳게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펀더멘털이 어떻고 미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그냥 약간 그냥 무조건 팔지 마라인가요? 그냥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오르면 산은 이렇게 산이요 물은 부처님 같은 물이다. 마음으로.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인가요? 예,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또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영 모르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죠. 새로 트럼프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좀 관심 있게는 보되
거기 휘달리면 안 돼요. 음, 이번에도 좀 그런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막 출렁출렁거리고 그렇지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봐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맞아요. 시장이 흐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윤님은 언제 이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이시게 된 거예요? 처음 발은요, 제가 2015년도가 16년도에 컴퓨터 수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유행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20만 원, 30만 원 했거든요. 비트코인을 5개 달래요. 랜섬웨어 푸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애들이 송금을 못 받으니까 코인으로 막는구나 싶어서 코인을 사서 막 보냈었거든요. 아, 그때도 코인은 존재는 알고 계셨네요? 그 존재는 알았지만 비트코인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하길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몇십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솔직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코인을 삽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2018년도부터 채굴이라는 걸 관심을 가져서 시작하게 되었죠. 채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 스타일이 제 성격이랑 좀 맞았어요. 이게 그냥 돌려놓고 신경을 좀 안 쓰더라도 자기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놓으면 이게 매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채굴은 물론 채굴 기계가 있지만 계속 꾸준히 얘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편안했고 그리고 또 기계 자체가 재밌었어요. 이 기계가 자기가 돌아가는데 돈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건을 맞아. 팔지도 않고 하는데 기계 자체가 돈을 벌어주잖아요. 네. 이 신세계죠, 신세계.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처음 채굴을 시작하신 코인은 이더리움. 이더리움이죠. 네. 그때 이더리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선택은 없었고요. 네. 그냥 GPU 그래픽 카드로 돌리면 걔가 수익이 제일 많았어요. 아, 예. 지금은 혹시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이제 도지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안 하세요? 이더리움은 이제 채굴이 안 되니까요. 아, 그 전환이 되면서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원래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더리움이 POW였는데 예. POS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때 전 세계 수많은 채굴자들이 공황에 빠졌죠. 피눈물을 흘렸나요? 예, 피땀 눈물입니다. 님도 그 당시 피눈물을 흘리셨나요? 저는 포스 전환을 안 믿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연기가 됐잖아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길래 이번에 나오길 되긴 뭐 개뿔 비탈릭 이거 뭐 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채굴이 안 되는 거예요.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열을 안 내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전환이 근데 됐구나. 예, 진짜 뭐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름대로 생각이 그럼 대안이 나오겠지. 이 많은 그래픽 카드를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대안이 안 나오고 2년이 지나도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용 채굴기로 채굴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더리움 채굴을 하던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뭐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한 3년 정도 됐죠. 아, 네. 근데 채굴장을 그때 많이 할 때는 한 5군데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 5군데가 한 군데는 많이 들어가는 데는 기계가 1000대 이상씩 들어갔으니까 다 제 건 아닙니다. 네네. 이제 위탁자들이랑 이렇게 해서 규모는 꽤 컸어요. 기계로 따지면 제 거 말고 통틀어서 한 3, 4천 대 정도는 돌렸죠. 근데 그게 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올 전환되면서 스톱된 거죠. 스탑된 거예요? 예, 그럼 그거 그래픽카드랑 다 어떡해요? 똥값이 됐죠. 그래픽카드 한 장에 200만 원씩 막 넘어가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포스 전환되고 그 가격이 이제 반토막 나더만 중고 가격은 뭐 10분의 1토막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주고 산 게 20만 원밖에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2년 넘었죠. 포스 전환된 게. 아직까지 처박아 놨다가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채굴기라는 게 이렇게 이것도 지금 가져오신 채굴기긴 한데 저는 이게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정말 그리고 PC 본체처럼 생겨가지고 네. 저는 원래 엄청 더 투박한 기계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놀랐어요. 저도 예쁘게 봅니다. 네.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다른 의미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이 채굴기가 아까 이더리움이 전환되면서 못 쓰게 됐다 하셨잖아요. 그럼 채굴기당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이 다 각기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예. 뭔가 설정을 해서 뭐 여러 개 채굴하고 이게 안 되나요?
예전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골드, 뭐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할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이 안 돼요. 왜냐?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래픽 카드로는 채굴이 안 되고 이런 전용 채굴기, 해시 파워가 높은 애들로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기의 단점은 단일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도지코인이면 도지코인,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오히려 뭔가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전문성이 있지만 얘들이 또 단점이 있어요. 그 코인이 망해버리면 얘도 그냥 같이 못 쓰는 거예요. 이더리움처럼 예, 깡통이 되는 거죠. 그 사단이 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 친구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세로 한 1,600만에서 한 1,700만 정도 하거든요. 전 진짜 놀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비싼 걸 좀 가져와.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예. 제가 흠집 하나 나지 않도록. 더 싼 것도 있는데 일부러 비싼 걸 가져왔고 얘가 3개월 전에 도지코인이 700원 이렇게 그때는 2,600만 원까지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이 그냥 훅 가는 거죠. 훅 간 거네요. 코인도 하루 만에 훅 가지 않습니까? 그쵸. 제 예. 도지도 훅 갔거든요. 예, 예. 네. 아, 도지.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는 채굴기가 뭔가 이 채굴기는 이 코인, 저 채굴기는 저 코인 그렇게 되는지는 몰랐었어서 좀 사람들 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문의가 오면 그걸 사서 또 다른 걸 채굴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 얘는 한 가지만. 그러면 이렇게 채굴기를 개인이 예. 이렇게 고가의 채굴기를 그냥 살 수 있나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처 자막에 네, 달아주시고.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살 네.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뭐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래요? 예, 기계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붙고요. 채굴기는 또 8%의 세금이 붙어서 그래서 총 18%의 세금이 나옵니다. 왜 예. 8%가 더 붙는 거죠? 채굴기는 품목이 이제 8%더 붙어요. 아, 예. 그래서 부가세는 당연히 붙는 거고,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를 하면 세관에 들어올 때 이게 1,000만 원이면 18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고, 2,000만 원이면 400만 가까이 세금이 나오는 거죠. 여행 가서 텍스 프리로 구매가 이게 그냥 여행 가서 기념품 사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한번 여쭤봤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 채굴 기기로 해시레이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해시레이트라. 이 기계는 이제 라이트코인 채굴기인데 도지코인이랑 같이 채굴하는 거. 해시레이트는 16기가, 17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기계는 한 달에 도지가 한 3,000개 정도 나옵니다. 라이트코인은 0.7개. 3,000개? 도지코인 3,000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역시 이게 채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 약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혹하는데 이게 솔직히 큰 마음 안 먹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1,600이 없어서 못해요. 예, 그리고 이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거든요, 요금이. 전기세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까지 안 나오죠. 이제 한 40, 한 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가정집에서는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 사무실에다가 여기 채굴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기가 내려갈 겁니다. 약간 그럼 산업용 전기를 써야지 돌아가겠네요. 아니요. 산업용 전기는 불법이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농업용 전기랑 산업용 전기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쓰면 어떻냐고 생각하는데 이 채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쓰면 불법이고 일반용 전기죠. 지금 사무실에 쓰는 이런 전기를 승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 보통 가정집에는 3kg, 얘가 3.5kg거든요. 네. 전기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사무실은 보통 한 5kg, 근데 여기 있는 데는 뭐 한 10kg, 20kg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돌아가긴 할 텐데 콘센트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일반 콘센트에서는 이 채굴기를 돌리면 콘센트가 이제 과부하 걸려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 작업도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하신 그 단독 채굴자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는 4억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리신 분의 채굴기가 찾아보니까 $375더라고요.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4억을 버신 건데 깊은 한숨이 옆에서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솔로 마이닝이거든요. 네. 보통 채굴을 하면 예전에 10년 전 이럴 때는 그냥 솔로 마이닝을 다 했어요. 그때는 풀 자체도 없었고 그러면
어떤 날은 채굴이 되고 어떤 날은 채굴이 안 되고 이래요. 왜냐 그러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날 채굴이 돼요. 한 곳 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채굴하기 때문에 코인이 나오면 같이 그 풀에서 채굴하는 사람끼리 코인을 나눠 가지거든요. 엠빵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엠빵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돌린 거예요. 솔로로. 확률상으로 희박하거든요.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 재수가 좋은 거죠. 그 사람은 길 가다가 번개를 맞은 거죠.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예요, 로또 진짜. 그래도 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로는 로또보다는 솔로 채굴이 뭐 조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던데. 로또 확률을 뭐 10배나 100배 올린다고 저희가 로또 1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 괜한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네. 예, 아, 제가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우리 회사도 하나 사서 옆에 돌려놓자. 안 돼요, 안 돼요.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40만 원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돼. 그런 저는 로또도 1,000원도 당첨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보통 한 번씩 5등은 당첨되더라고요. 1,000원인가요? 5등. 5,000원. 그러면 그런 채굴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지코인 3,000개가 채굴이 된다 했잖아요, 한 달에. 예. 그럼 그런 누가 봐도 막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하면 나오는 소형 채굴기로는 뭐 어느 정도 채굴이 될까요?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건?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한 달에 뭐 한 1,000원? 아, 그럼 처음부터 이런 전문적인 채굴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전용 기계거든요. 네. 채굴기는 지금은 이제 전용 기계로 다 채굴을 하지만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컴퓨터에 꼽히는 그래픽 카드 채굴기, 그리고 이게 전용 채굴기, 이제 아식이라고 하죠. 두 분류로 나눴지만 저는 그 그래픽 카드 파였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높은 해식 기계가 나오면 구형 기계는 채굴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GPU는 그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GPU를 우선시했어요. 제 선택이 맞았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되니까 그 그래픽카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제 2세대가 나올 거다. 이더리움을 이을 다른 코인이 나올 거다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꿨죠.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전용 채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다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높은 전기료에 비해서 채굴이 적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도지코인이나 최근에 또 채굴기가 나온 뭐 알레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런 코인은 전기요금 내고도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전기요금을 내면 그냥 빵원으로 되는 기계들이 많아요. 기계 종류는 좀 많지만 그만큼 채굴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당첨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 동생도 오더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뉴스 나왔다. 그래 그 보지 마라. 그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 없는 많을 거다. 막 그러길래 말도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 이렇게 이런 걸 못 쓰는 이유는 뭐 전기세 때문도 있겠지만 전기료 때문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잠깐 틀어보니까 생각보다 소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네, 저는 진짜 PC 본체 돌아가는 그 정도 막 가끔 노트북 열받으면 윙 하는 그렇죠, 정도일 줄 알았는데 어마무시하던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